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도 충분하다. 비트코인 저가 매수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트럼프가 비농업 고용 데이터의 조작을 비판하며 바이든과 해리스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조작하려는 것인가? They've done a terrible job for our country in every single way. 엘살바도르 공무원들이 일제히 충전하며 160시간의 비트코인 교육으로 암호화폐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세대의 추로기 BNB를 상승시키고 저스틴 선이 자사의 USDD를 홍보하며 플랫폼 코인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월코인이 위기에 직면하며 DID의 선두주자가 규제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재측정하고 24시간 내에 불을 얻는 비법을 익혀 함께 천천히 부유해지자. 8월 23일 금요일 BIT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3월 새로운 고점을 돌파한 이후 4개월 이상 진동을 거쳤으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자금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7% 상승하여 초기 49%에서 56%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 상승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부족하고 문턱 교부금, 미국 정부, FTX 교부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다소 침체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일부 핫코인 자금이 비트코인과 같은 주류 코인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외부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코인만 인정받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조작과 잠재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추세를 보면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때 시장은 단기적으로 한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는 여전히 고위 수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동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하락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은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 추세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SSR 값이 하한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충분하고 시장의 구매력이 강한 것입니다. SSR 값이 상한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구매력은 낮고 포화 상태에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최신 SSR 값은 7.5이며 상한은 10, 하한은 6.8입니다. 하한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이 몇 개월간의 진동 하락을 겪으면서 시장에 명확한 회피 감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시장에서 직접 철수하지 않고 저가 매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은 가치가 낮지만 5만 2천 달러 이하의 비트코인은 가치가 높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4로 시작하는 비트코인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투자하거나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비트코인의 고수익 구간이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2달 동안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큰 변동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이전 채굴 난이도의 높은 수준인 3078C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하락이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역사적 추세에 따르면 이 난이도 수준에서 일정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의 추세가 확정되면 채굴 난이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굴자들의 수익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며 미래의 수익은 비트코인 가격 추세에 따라 증가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트코인 보유를 준비하고 있다면 채굴은 가장 좋은 정기 투자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평균 4만 달러로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침체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수치는 마치 정교하게 편집된 마술 공연과 같습니다. 관객들은 화려한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최신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자랑스럽게 발표되었지만 많은 분석가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숫자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노동통계국은 고용 및 임금 분기 조사라는 더 정확한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3월의 고용 수준을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의 단점은 너무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노동부는 연간 기준 수정된 고용 및 임금 분기 조사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추가된 일자리는 이전 추정치보다 87.8만 개 적어졌으며 하향 조정폭은 0.5%입니다.
이번 수정은 2024년 3월의 고용 성장이 1.4%로 이전 보고서에서 추정한 1.9%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0.5%의 하향 조정은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 발표된 바에 따르면 미국의 8월 17일 기준 주간 실업 수당 청구자는 23만 2천 명으로 예상 23만 명과 같고 이전 값은 22만 7천 명에서 22만 8천 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Most of the downward revisions are in some of the more cyclically sensitive sectors. We're talking leisure and hospitality, manufacturing,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So these downward revisions are mostly concentrated in a lot of, again, cyclically sensitive industries, interest rate sensitive industries, the industries that the Fed has been looking for as some sort of an indication of the resilience of the labor market. And when we see basically 818,000 jobs that folks thought had been added into the labor market actually revised out, the Fed's going to be taking note of this as we head into the September FOMC meeting. 수요일에 미국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비트코인 거래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고 땅에서 함정이 파인다는 말이 최근 미국 경제 데이터에 딱 들어맞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데이터 수정 사항은 2025년 2월에 최종 수정본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매우 느리고 불합리합니다. 이에 대해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고용 데이터 조작을 비난하며 바이든 정부가 보고서에서 81.8만 개의 허위 직원을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미시간주 연설에서도 현재의 바이든 정부가 미국 경제에 큰 모욕을 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Charade that they have going on. They mentioned my name, I think, 271 times. They mentioned the economy like 12 times. They mentioned the border, maybe none. They don't talk about the border. Our great border czar doesn't talk about the border. We've driven them crazy, and they should be driven crazy. They've done a terrible job for our country in every single way.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바이든 정부가 선거 전 주식을 부양하려는 의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 비난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노동부는 2019년 3월에 비농업 고용 총수를 57.4만 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그의 전임자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신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상승을 시작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금리 인하와 인하 미비 모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며 두 가지 해악 중에서 덜 해로운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준이 어제 발표한 통화정책회의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등 경제 데이터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연준은 9월 17일부터 18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을 65.5%로 보고 있으며 0.55% 인하할 확률은 34.5%로 보고 있습니다. The Bitcoin system is so perfect that I think it's going to be the future. And it is the present already in a lot of things, but it's going to be big, way bigger in the future. And why? I mean, El Salvador has not been the country that's recognized to be the first in innovation, but why not this time? So being the first country.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의 추진으로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에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하였으며 지갑 개발,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 출시, 비트코인 화산 채권 발행, 매일 비트코인 정기 투자, 화산 지열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 등 다양한 비트코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엘살바도르는 매일 1개의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총 584,6,7584개로 가치는 약 3억 4,200만 달러입니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전 미국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절대 매각하지 않고 이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엘살바도르 국가 비트코인 사무소는 80천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전략 관리와 공공 정책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인증 프로그램은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2021년 8월에 시작한 공공관리혁신고등학교 이시아피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동기식 교육 과정은 총 160시간으로 7개의 모듈로 나뉘며 각 모듈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하는 관련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계획은 비트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국가 정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가 비트코인 사무소 ONBTC의 스테이시 허버트는 공무원 교육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경제에 복리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추후 더 많은 교육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고 최근 경제 성과가 눈에 띄면서 다른 고통받는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엘살바도르와 협력하여 비트코인 채택 및 기타 관련 조치에 대한 경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이후 많은 고통받는 국가들이 암호화폐의 잠재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본국 사회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지만 암호화폐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트럼프의 조치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가 점점 더 보편화됨에 따라 각국은 이 비트코인 군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비트코인은 단순히 금융시장의 일부가 아니라 글로벌 지리정치적 게임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7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준비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면서 웨이브스의 USDD 미래가 우려된다. 월드코인의 혁신적인 길이 험난하며 샘 올트먼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자오창펑과 선희천이 암호화폐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오창펑이 9월 29일에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된 이후 뉴스는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오창펑은 현재 감옥에서 사회 재적응을 위한 중간 쉼터 RRM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CZ는 현재 출소된 상태일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의 감시 아래에 있으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블랙몽키로 주목받은 선희천은 스테이블 코인 USDD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USDD는 선희천이 설계한 티아론 다오 리서브가 출시한 블록체인 기술 초과 담보대출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 초과 담보대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D는 출시 한 달도 안 되어 유통량이 6억 달러를 초과하며 글로벌 암호자산 시가총액 71로 급등했습니다. 현재 USDD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에서 7위를 차지하며 총 유통량은 7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최근 티론다오 리저브가 약 7.5억 달러의 비트코인 보유 자산을 인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SDD의 담보 비율은 여전히 유지될까요? 트론다오 리저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약 7.5억 달러의 비트코인 보유 자산을 인출한 후 커뮤니티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선 형님은 USDD의 메커니즘이 메이커DAO의 DAI와 유사하다고 보장했습니다. 담보가 시스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담보 보유자는 누구든지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보통 시스템에서 정한 금액은 120%에서 150% 사이입니다. 담보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담보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USDD의 장기 담보 비율이 300%를 초과하므로 자금 활용 효율성이 낮아 큰 걱정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ry to make money. So basically, I think their way of thinking is like, I missed the Luna chance, right? So USDD TRX is the second chance. I gonna bet all my money on that. So to make money, right? To short TRX and USDD to make money. 선희천은 2022년 5월에 USDD 스테이블 코인 계획을 시행했으며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테라 UST의 경쟁자로 30%의 무위험 이자율로 티아론의 TBL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현재 USDD의 유통량은 7억 4천만 달러이며 담보 비율은 230%에 달합니다. 그러나 USDT는 총 담보의 1.1%인 1,944만 달러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티론다오 리서브가 담보한 TRX는 19.3억 개로 약 3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담보된 TRX는 소각된 TRX로 약 14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휘천이 주장한 USDD의 담보 비율이 200%를 초과한다고 한 계산 방식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USDD의 담보 비율이 40%에 불과한 소각된 TRX가 왜 보유 자산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휘천은 7월 초에 X에 게시하여 팀이 가스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 형님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좌우창펑이 출소된 소식이 BNB의 인기를 급등시켰고 선휘천의 독주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 월코인이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월코인 월드코인은 인공지능 창업자 샘 알트만이 시작한 디스토피아적으로 묘사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사람의 눈동자를 스캔하여 유일한 신원 인증을 얻고 진정한 분산형 메타버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고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진 이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 정부와 지역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압수, 한국의 조사, 스페인의 금지에 이어 콜롬비아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콜롬비아 상공감독관리청 SIC는 성명을 발표하고 분산형 신원 프로젝트 월드코인과 그 배후 회사 Tools for Humanity가 개인 데이터 보호 제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드코인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콜롬비아 25개 장소에서 ORP 장비를 사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도 보고타를 포함한 7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월드코인은 SIC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6개월 또는 영구적인 폐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It was quite interesting. I'm the sort of person, I don't even use Face ID on my phone, and I was quite apprehensive about the experience. It was easier than I remember, than I expected, but it definitely felt a little bit weird to have this big orb look straight in your eyes and flash lights. But the overall experience, I would say, was smoother than I thought it would be. 콜롬비아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 정부도 월드코인의 관련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8월 에콰도르 중앙은행은 암호 자산은 통화가 아니다는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하며 월드코인의 존재를 암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같은 달 아르헨티나 공공정보 접근국 AAIP도 월드코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의 목적은 데이터 수집 방법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몇 년 동안 월드코인은 규제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각국은 지금 운영을 허용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압박을 받는 가운데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DID 프로젝트에만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월드코인의 비전과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디스토피아적 사고와 다소 과격한 홍채 수집 제도가 두드러진 새가 맞는다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월드코인이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한다면 현재 수집하고 있는 600만 건 이상의 생체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프로젝트나 조직이 인수할까요?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수위 유동성 프로토콜 디프부키 브스렌 테스트넷을 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시 가스 비용이 60% 감소하고 메이켓 메이커와 트레이더가 풀 간의 유동성을 공유할 수 있으며 DEP 토큰이 도입되어 사용자는 수수료 할인, 마켓 메이커 인센티브 및 거버넌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펌프 점프는 새로운 기능 스테이지스를 발표하여 라이브 방송 경험에 혁신을 가져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방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참여자는 화면 공유와 음성 채팅을 지원합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이 최초의 디지털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3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채권의 등급은 AAA이며 연이율은 4%로 2027년 1월에 만기됩니다. 크립토닷컴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23년 12월에 5.8억 명에서 2024년 6월에는 6.17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은 6.4%입니다.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3개국 50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하며 5일 연속 순유입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비트코인 ETF의 총 유입액은 2억 360만 달러이며 출시 이후 총 순유입액은 약 176억 달러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